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21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적 여유가 좀 돼서 영상을 녹화해 봅니다.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서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올라올지 영상이 올라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 아침은 좀 바쁘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FOMC 회의의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이나 매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이 시원하게 다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 러셀 지수, 특히 러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고금리 강달러라는 것이죠. 그죠?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강력 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금리를 높일 겁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금리 강달러는 주식시장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금리 인하 4회 예정에서 2회 예정으로 축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고금리 강달러, 그죠?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바로 하루 만에 현실이 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신데요. 얘가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좀 아래쪽으로 하락 목표치가 많이 열린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그 자리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추가의 하락 목표치가 많이 열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추가로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채권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추세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약간 한 1년치를 보고 계신 거니까 중기적인 장기적인 어떤 채권의 하락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제의 하락은요. 어제 채권의 하락은 이런 식으로 다중 바닥형을 만들면서 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에 지금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이쯤에선 바닥을 만들어야지. 이쯤에선 바닥을 만들어야 해 였었는데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서 야, 이거 앞으로 금리가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FOMC 회의는 저는 어떤 새로운 악재의 등장 이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선 새로운 악재의 등장이긴 한데요. 야, 이제 FOMC 회의에서 네 말대로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당장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끝났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주식과 채권이 1대1로 얘가 이만큼 움직이면 쟤는 저만큼 움직여야 돼.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식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보고 계신데 유로화가 어젯밤에 박살이 났죠. 그래서 사실 그 유로화와 금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와 금리도 그래요. 보통 이제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솔직히 아직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 달러는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긴 한데 일단 같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달러 강세도 좀 당분간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조금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달러에 관련된 부분은요. 하여튼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하는 게 고금리 강달러인데요. 고금리 강달러가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증시가 마감해서 FOMC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나와서 아픈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대요. 마이크론이 그래서 폭락을 하면서 지금도 시간 외에서 10몇 프로가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마이크론 주가를 좀 잠시 보자면은 실시간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15% 막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빠지고 그러긴 했었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아침에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식, 이 채권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해서 당장 주식이 죽는다. 뭐 그건 아니라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좀 잠깐 한번 볼게요. 나스닥인데 지금 보시면은 빠졌어요. 빠졌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큰 추세에 타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뭐 예를 들면은 이 자리가 그죠? 지금 지금 여기가 어디죠? 전고점이죠. 전고점 이런 자리가 아직 훼손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네, 당연히 뭐 어떤 뭐 쌍고점이라든가 이런 위험스러운 패턴도 보이지 않고요. 고점이 계속해서 찔찔찔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는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찔찔찔찔 낮아지는 이런 것은 이제 좀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되고 추세 전환의 어떤 그런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죠?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이나 세계 증시에 대해 주의해야 될 시기는 제 생각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 쿵 빠진 거는 눌림시 매수로 받아주는 조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오늘 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조금 더 빠진다 한들 일단 매수로 잡고 얘가 올라오는 걸 기다린다. 올라왔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를 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슬슬 자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추세 전환이라든가 위험 신호다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미국 주식 괜찮을 수 있다. 눌림시 매수 정석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S&P 지수가 뭐 퍼가 뭐 22배라 갖고 뭐 좀 고평가 논란이 있다. 그리고 AI 주식들도 고평가 논란이 있다. 그리고 뭐 AI 뭐 지출 과다 논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약간 주식시장에 만성적인 악재들이 누적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상황에 어쨌든 연말 랠리는 지속되고 있었는데 물론 연말 랠리가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큰 게임의 룰이 좀 하나가 좀 바뀐 거죠. 그죠?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뭐 내년에 4회 금리 인하한다 해서 2회 금리 인하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 지금 약간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만성적인 악재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만성적인 악재가 등장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큰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이런 음봉이 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근접해서 나온 어떤 그런 장대 음봉이라서 야 이거 아직은 눌림시 매수가 맞다. 그러나 이거 좀 냄새가 꾸리꾸리한 음봉이다. 예, 조금 냄새가 나는 음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좀 반등이 올라오고 다음번에 고점이 낮아졌을 때 그때를 좀 잘 보자. 고점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조금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좀 많이 빠져서 좀 놀라긴 했는데 아무튼 이럴 수 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S&P 지수도 아직까지 굉장히 건전해요. 사실 그 뭐 어젯밤에 뭐 나스닥이 뭐 실질적으로 S&P가 덜 빠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S&P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조금 더 건전합니다. 건강 상태는 더 좋아요. 뭐 변동성이 좀 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건전합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급락이 쏟아지긴 했으나 한 번 급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다? 한 번은 빠질 수 있다. 근데 다음번에 얘가 이제 회복을 하는데 이렇게 회복을 못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만 우리는 경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와야 된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고점 확인하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자재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을 겁니다. 그죠? 구리 가격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중요한 추세선에 터치했습니다. 여기 구리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이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삐끗 잘못하면 구리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와장창 열린다. 왜냐? 위쪽에서 오랫동안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와르르 쾅쾅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국제유가 65달러 붕괴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금값도 좀 부진하고 있네요. 그죠? 원자재들이 달러 강세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고 지금 현재 유럽 증시 어제 미국 FOMC를 반영하면서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흐름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BOJ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여기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뭐 엄청나게 시장을 뭐 FOMC 때문에 놀란 시장을 이거 하나로 회복할 수는 없죠. 다소 안정이 되긴 했다. 요걸로 약간 반등은 시도했다. 뭐 낙폭을 제한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BOJ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엔화는 약세를 나타냈고요. 사실 엔화 약세 나타나면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장중에 워낙 달러가 강해서 그런지 일단 지금 현재 이 시간은요. 일단은 뭐 BOJ가 금리 동결을 했다는 것이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의 그런 움직임들을 좀 약간 되돌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뭐 조금 반등을 하고 뭐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고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채권은 이제 중요한 자리 붕괴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죠.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좀 봤고요. 이제 가볍게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거 엔화죠. 그죠?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나타났다.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낮아지는 이 고점이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엔화 약세 랠리로 간다. 이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데 조금 더 오를 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일본 증시 보시면 그냥 계속해서 박스권이고요. 특별한 어떤 뭐 위험 신호나 이런 건 없죠. 박스권 아래가 붕괴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는 뭐 그냥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안화 보고 계신데 위안화도 어젯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가볍게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고점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 중국 증시 요즘 흐름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혼조한데 어쨌든 자꾸 음봉이 누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별로 난 좋아 보이진 않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찔찔찔 빠지고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밀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높이를 보면 고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봤고요. 유럽 증시 잠깐 보시자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한참 개장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강합니다. 이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을 하긴 했는데 이거 뭐 큰 장기적인 추세에 문제 있어 보이나요? 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독일 증시도 강하다 이겁니다. 유럽 증시는 정말 강하죠.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 좀만 하고 마칠 건데 한국 증시에서 일단 한국에서 봐야 될 건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환율이 제가 지난번에 1393원부터 해서 1444원 박스권에서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FOMC 회의로 1444원을 한 번에 돌파 한착할 것이라고 솔직히 예상을 못했는데 돌파 한착을 해버려서 1451원입니다. 이제 51원에 마감을 했네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의 레벨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뭐 다시 좀 되돌리고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화 강세가 뭐 당분간 뭐 조금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너무 강해요. 올라가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는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 코스피는 끝났다, 한국 증시 끝났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채권이나 그러니까 고금리 강달러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고금리와 강달러는 같은 건 아니죠.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두 개의 다른 자산일 뿐이고, 환율도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반드시 주식이 떨어지라 그런 법은 또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레벨업을 했으니 한국 증시나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 풋옵션 초대박에 큰일 났다. 당장 이런 생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의 힘이 조금 좀 오늘 와서 조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좀 이제 좀 자세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 증시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글로벌에 제일 많이 빠진 게 한국 증시입니다. 그 와중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나타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단기 바닥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이런 단기 바닥은 더 이상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큰 어떤 악재가 나와서 만들어낸 그런 단기 바닥이기 때문에 저 자리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좀 불안해요. 좀 불안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많이 빠졌고 웬만한 악재도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물론 FOMC 회의가 새로운 악재입니다. 새로운 악재인데 주식이 이미 많이 빠져 있으면 악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악재 때문에 하락한 건 분명히 안 좋은 점이긴 하나 어쨌든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만큼 그렇게 FOMC 회의가 충격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물론 비상계엄보다 FOMC 회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긴 큰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심리적인 측면 뭐 그런 거를 좀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던 걸 지켜보던 그때의 심리와 지금의 심리는 분명히 좀 다르긴 다르죠. 그죠? 비상계엄 났을 때 주식시장 폭락했을 때는 이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지배적이었고 지금은 아이고 안 좋다 어렵다 합니다만 심리는 그때보단 조금은 좀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긍정적이라고 보긴 봐요. 단기 바닥은 일단 지난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깨고 계속해서 이제 대폭락을 이어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바닥은 일단 확인은 돼 있는 상태니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근데 하필이면 어젯밤에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하락을 했으니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분명히 한국 증시가 상승의 타이밍은 놓친 거고요. 상승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저점과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이런 흐름도 둔화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분명히 의미는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한국 증시는 단기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을 해줘서도 모자랄 판에 하락을 했으니 앞으로 한국 증시는 반등을 하더라도 이거 반등을 많이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반등까지 앞으로 괴로운 시간이 좀 많이 남았겠구나. 혹은 반등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바닥을 낮추면서 여기서 한국 증시가 대폭락한다. 그것도 지금 상황에선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가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부진한 건 맞으나 그만큼 강력한 악재가 나와서 강력한 어떤 아직 그렇게 강력하다라고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믿음직한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뭔가 기댈 수 있는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어놨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긍정론의 어떤 힘이 좀 약해진 거죠. 앞으로 반등까지 오래 걸릴 거고 반등해봐야 얼마 못할 거고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어떤 중요한 추세선 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빨리빨리 올라와주면 그래도 이 삼각 수렴형 이렇게 안쪽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오늘 자빠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상승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승의 힘이 약해지면 상승의 힘이 이렇게 약해지면은 다음번에 이런 저항을 못 뚫어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증시 긍정론에 대한 그런 힘이 조금 빠진다.
아마 이제 어쨌든 한국 증시는 추가적인 급락은 어렵지 않을까. 매는 충분히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 발표했잖아요. 그죠? 물론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중요한 어떤 지지선은 깨긴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지지선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53,500원.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11월 15일 날 삼성전자가 7%, 8% 폭등했었죠. 이날 거래량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을 한 날의 종가가, 이런 양봉의 종가가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지선을 훼손했다. 오늘 깨고 내려갔다. 이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리고 이미 낙폭도 어느 정도 나왔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대폭락은 좀 아닐 것이다. 삼성전자 하락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단기 바닥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코스피도 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생각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더 빠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 미국 주식시장 기존의 건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해먹을 수 있다. 당장 미국 주식이 막 아래쪽으로 폭락하는 걸 생각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요거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지수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지금 삼각 수렴형입니다. 어젯밤에 급락을 했죠.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각 수렴형입니다. 아직도 어쨌든 삼각 수렴형이고요. 지난번에 이 분홍색 선인가, 지난번에 분홍색인지 보라색 선인지 이걸 넘어가서 상승의 목표치가 이 정도까지 열리긴 열렸었는데, 근데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급락을 했다. 그래서 다시 삼각 수렴형입니다. 다시 삼각 수렴형인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붕괴시켜서 아래로 가면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붕괴됐나요?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함부로 하방 베팅도 조금 좀 곤란하지 않겠냐. 뭔가 보고해야죠. 하방 베팅 할 거면 뭔가 보고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저항이 많죠. 그죠? 확실히. 어젯밤에 이런 장대음봉도 분명히 큰 저항이 됐을 겁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는요, 이 비슷한 자리에서 자꾸 장대음봉들이 이렇게 심심찮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삼각 수렴형을 만약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상승이 막 탄력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쪽으로 빠지면 많이 빠질 건데요. 아래쪽으로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많이 빠질까? 브로드컴이 또 나름 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도저도 일단 당분간은 아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지수 잘 보고 계시면 돈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먼저 뭔가 움직이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서 강하게 나 하락하겠어 라는 신호를 보여주면 이제 그런 때부터 하방으로 진입하고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